뉴질랜드 남섬의 도시 크라이스트처치. 1995년 8월 17일 밤은 평범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엔젤라는 2살배기 아들을 재워놓고 조용히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함께 살았던 그녀의 약혼자 앤더슨이 갑자기 일이 생겨 그녀는 홀로 저녁을 먹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날 늦은 저녁, 그녀는 살해된 채 발견됐죠. 엔젤라는 며칠 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쁨에 들떠있던 그녀와 앤더슨은 며칠 전 유아용 식탁 의자 등 여러 용품을 예약해 두었죠. 이것은 두 사람의 미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끝내 사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앤더슨은 평소와 달리 대학교 도서관에 야간 근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병가를 내면서 대신 근무를 부탁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조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엔젤라에게 금방 다녀올게, 11시에 끝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배웅했고 그가 떠나자 문을 잠그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그녀는 앤더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짧은 대화를 나눴고 9시 반쯤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말한 뒤 끊었습니다. 8시 15분, 이번에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피자 주문하려는데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글을 잘 몰랐던 그녀는 피자 값을 수표로 쓰려 했지만 가게 이름의 철자를 몰라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8시 45분, 피자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배달원은 문이 열리자마자 안에서 나온 여성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흰색 헐렁한 셔츠 차림, 약간 초조한 표정에 수표를 들고 있던 그녀. 그녀가 자신이 시킨 피자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기에 배달원은 피자 박스를 돌려 보여주며 철자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잠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그녀는 피자를 받고 계산을 한 뒤 문을 잠갔습니다. 그것이 엔젤라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9시 반, 앤더슨의 어머니는 그녀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1시 20분, 근무를 마친 앤더슨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방을 둘러보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엔젤라를 발견해 신고했죠. 머리 뒤쪽에 남은 둔기에 의한 외상, 그리고 몸 곳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자상. 옆방에서는 그녀의 아들 딜런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장에 남성용 사이즈 10의 발자국을 남겼지만 이것만으로 범인을 특정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기에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약혼자인 앤더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8시부터 11시까지 도서관에 있었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동거하던 하숙인 브라이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범행 추정 시간에 2시간 떨어진 마을에서 일하고 있었죠. 세 번째 용의자는 전 남편 윌리엄. 엔젤라와 그는 아들의 양육권 분쟁 중이었으며 과거 인터뷰에서 그녀를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고 그의 알리바이도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범인에 대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자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엔젤라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2살 무렵 이웃 아버지의 괴롭힘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이후 거리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연락을 가끔 하긴 했지만 도움받지는 못했고 그렇게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어두운 세계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레베카란 여성을 만났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그녀는 거리에서 떠돌던 엔젤라를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밥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엔젤라가 레베카의 룸메이트인 윌리엄과 눈이 맞아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이후 엔젤라는 임신하며 윌리엄과 함께 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얼마 뒤 둘은 결혼했고 아들 딜런을 낳았지만 결혼은 1년 반 만에 파탄났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부채와 공동명의 부동산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비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채권의 소인이라 불렸지만 사실은 폭력 조직과 연계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윌리엄의 부탁을 받고 둘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이 무렵 엔젤라는 앤더슨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둘은 얼마 뒤 약혼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데이비드는 강압적으로 들어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조직원들이 드나들며 집은 사실상 갱단의 거점이 되었죠. 그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윌리엄과의 금전 문제에서 그녀가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엔젤라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죽는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전 남편 윌리엄과 채권 회수인을 자처한 데이비드였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그들을 주목했지만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졌고 시간은 흘러 24년 뒤인 2019년 뉴질랜드의 언론사 기자 블레어는 미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상금 10만 뉴질랜드 달러를 걸며 제보를 바란다는 보도를 했죠. 이 보도 이후 50건이 넘는 제보가 접수됐고 그중 단 하나의 제보가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1995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엔젤라를 죽인 건 레베카와 그녀의 남자친구 제레미예요. 레베카는 한때 그녀의 은인이자 연인이기도 했던 여성으로 둘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경찰은 즉시 레베카를 신문하기 위해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울먹이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정말 모른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그녀의 전화를 도청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신문을 받기 전 제레미와 한 통화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만약 내가 오늘 밤 집에 안 간다면 체포된 거야. 그리고 신문을 받은 뒤 돌아가는 길에 했던 통화에서는 이제 끝났어. 갱단이 의심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젠 우리 차례네? 라고 했죠. 제레미는 1995년 당시 젊은 지붕 수리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베카와 교제하며 그녀가 속해 있던 갱단과 엮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약에 찌들어 살았고 여러 나쁜 짓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를 돌려보낸 뒤 경찰은 제레미를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처음엔 그 역시 모른다라고 버텼지만 형사의 한마디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제레미는 물 한 잔을 들이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1995년 어느 날, 갱단의 간부인 데이비드가 그와 레베카를 불러 엔젤라를 없애라. 그러면 1만 달러를 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뢰를 받았을 때 제레미는 겁을 냈지만 레베카는 우리 둘이면 할 수 있어 라며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그들은 엔젤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제레미가 두려움에 도망쳤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데이비드는 경고했습니다. 안 한다면 네가 죽는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엔젤라는 레베카를 반기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에게 레베카는 어려운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 자신을 죽이러 온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고 잠시 뒤 엔젤라가 커피를 주겠다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주전자를 올리자 레베카는 제레미를 바라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방망이를 꺼내 엔젤라를 공격했고 그녀가 쓰러지자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 사이 레베카는 차분히 수건으로 지문 등 자신들의 흔적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혈흔이 묻은 제레미의 발자국은 지우지 못했죠. 그 뒤로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약속된 돈을 받으려 했지만 그는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9년 제레미의 자백을 토대로 세 사람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제레미는 살인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레베카와 데이비드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2023년 배심원단은 두 사람에게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0년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그날이 오더라도 그들이 사회로 나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엔젤라의 약혼자였던 앤더슨은 24년 동안 매년 그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금은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는 아직도 그날 주문했던 아기 용품들을 기억합니다. 유아용 식탁 의자, 작은 옷, 담요. 그는 그 모든 것을 직접 취소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에게 엔젤라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아들 딜런은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앤더슨과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제는 그녀가 조금은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